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음악을 듣고 평점을 매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선납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음악 리뷰 신종 사기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금액이 많게는 억대에 달합니다. 어젯밤 부산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넘어져 3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미국이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많게는 4배씩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 기업 12곳과 정치인 등에 대한 맞불 제재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에 대한 보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안 되면 제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12시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반쯤부터는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열립니다. 음악을 리뷰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선납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을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30대 A씨는 싱가포르 출신 여성이 음악 리뷰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고 평점을 매기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7,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B씨도 외국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보증금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거의 인주 통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이 돈을 출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이클에서 봤던 사진이랑 동영상이 제가 받았던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똑같고 액은 제가 2억 내고 유럽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오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의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영내 테러와 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많게는 4배씩 올리기로 한 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6월 28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주사기 등에 대한 관세가 제한된 안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가 관세 적용 제외를 권고한 일부 산업 기계류에 대해 어떻게 관세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을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 교육, 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인이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자신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도 만찬 시작 전 당선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당선인들에게 많이 도와달라,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며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나는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어땠는지 나혜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의 첫 회동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지금 서로 강하게 맞서 있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인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건 입법 독주이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총선 민심을 앞세우며 지금이 관례를 따질 때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 과반은 한정사상 처음입니다.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일단 국민의힘 주장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꼭 원내 2당에서 맡았던 건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 이후 16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등 2차례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나 탄핵 정국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때마다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여야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반복되는 건 그만큼 법안 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야당과 힘의 선 밀리지만 관례를 고수하겠다는 여당. 국회법에 따른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은 다음 달 7일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뒤늦게 음주 뺑소니를 실토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10잔 이내로 조금만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김 씨의 조사 하루 만에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던 김호중 씨. 조사가 끝난 뒤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며 5시간 넘게 버티다 떠밀리듯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경찰은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까지 나섰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바탕으로 빠르게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김 씨에겐 뺑소니 혐의와 함께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 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험 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경찰은 만취의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하루 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가장 먼저 들른 스크린 골프장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 이동한 식당과 유흥주점에서만 소주 등을 10잔 이내로 조금만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김 씨 소속사의 본부장은 본인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사고 전후 탔던 다른 차량 2대는 원래부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꽂혀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기 위한 음주운전 보강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을 주도한 당사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처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 과거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씨가 변제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민사소송 결과에도 민감했던 김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짭짤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한 번쯤 귀가 솔깃한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신종 사기가 등장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악에 평점만 매겨주면 돈을 준다는 이른바 음악 리뷰 사기인데요. 피해 금액이 많게는 억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윤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최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솔깃한 부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평점을 매겨만 주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처음 듣는 일거리였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그리고 유튜브 아르바이트 이렇게 2가지 일을 하고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20곡에서 30곡 정도를 듣고 평점을 매겨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돈을 정산받는 구조였는데 특이하게도 곡마다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보증금이 클수록 돌아오는 수입도 많았습니다. 돈만 내고 떼이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속는 셈 치고 2차례 75만 원을 넣어본 A씨는
2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자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리뷰 때 벌어졌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로 훌쩍 뛴 건데 그만큼 수익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믿고 7천여만 원을 넣었지만 덜컥 출금이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고액 인출 통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이 돈을 출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제야 최근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음악 리뷰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주소는 다르지만 A씨가 피해를 본 사이트와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피해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버에서 받은 사진이랑 동영상이 제가 받았던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똑같고 금액은 제가 2억 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돈을 입금한 계좌가 대포 통장인데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사이트 추적에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됐지만 곧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만큼 구제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어젯밤 부산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넘어져서 3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불이 났는데 경찰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의 오른쪽 부분이 갑자기 위로 들어올려집니다. 잠시 기우뚱하던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고 뒤를 달리던 차량은 모두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섭니다. 부산 동서 고가도로에서 서면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넘어진 건 어젯밤 9시 반쯤. 갑작스러운 사고에 2개 차선이 3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뒤에다 음주는 아니고 졸음운도 아니고 지금 쉼터 쪽이거든요. 차량은 오른쪽 쉼터 방향으로 다 우회조치돼갖고. 경찰은 트레일러가 화단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 승용차 앞부분의 내부 부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다른 회색 승용차도 트렁크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견인차에 매달렸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대전 하카 내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유턴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마주오던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에 있던 음식점으로도 연기가 퍼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을 한 사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버닝썬 사태 피의자들에게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는 교사의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등의 이런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실은 탱크로리가 운전자의 뇌경색 증상으로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석 위에 올라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수안면 청주 영덕 고속도로 수안터널에서 청주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가 1차로에 있던 연석에 올라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상가 업주가 발견해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훈련소 동기로부터 2년 동안 2억 2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가 사망한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다리 통증과 색 변화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숨진 70대 여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확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와 관세 폭탄에 반발하며 미국의 방산기업 12곳과 정치인 등에 대한 맞불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로키드 마틴과 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기업 임원 10명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 갤러거 전 의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을 맡아 틱톡 금지법을 주도하고 타이완 지원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내 재산이 모두 동결되고 중국과의 협력과 입국도 금지됩니다. 美国国会前议员加拉格尔 近年来出于一己私利和对华偏见，在涉华问题上严重干涉中国内政，严重损害中国主权和领土完整。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중국 제재는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잉 생산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 제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We oppose all of those sanctions, full stop, four square. Simple as that. With respect to the overcapacity issue, we've been very clear, and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as well. 미국 무역대표부는 많게는 4배까지 올리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안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는 폭탄 관세 적용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관세 인상안에 공동전선을 펼 계획이어서 중국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3개국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건데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오는 28일자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건설할 권리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승인에 동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참혹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선 모습입니다. Men særlig i en situasjon hvor krig raser og mange mister håp, så må vi holde fast ved målet om to stater for israelere og palestinere som det eneste som kan gi varig fred.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나라는 이미 140여 개국에 이르지만 대부분 이른바 제3세계로 서방 국가 중에는 흔치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크게 환영했지만 이스라엘은 즉각 3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is an astounding message of support to the Palestinian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and statehood, which is non-negotiable and non-derogable. פרס לטרור לא יביא שלום, והוא גם לא יעצור אותנו מלנצח את החמאס. 국가 승인은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 당장 가자지구 전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이유로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친팔레스타인 여론 확산에 위기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위 격상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혐의로 잇따라 국제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Nothing will change today or tomorrow, but it could be significant if this starts a trend and if more states were to follow in the coming days. 다만 팔레스타인 스스로도 서한 지구의 자치정부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로 분열돼 있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엔 찬성했지만 국가 승인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네, 6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대구는 무려 32도 선까지 오르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 대전은 15.8도, 대구는 18.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30도, 강릉과 대구는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날은 덥지만 하늘 표정은 맑다고요?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계속 더운 건가요? 네, 일단 내일까지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영남 내륙에서는 고온 현상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한때 영서와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하늘이 흐려지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이후 휴일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차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힘을 합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의 도움을 청하고 의원 개개인과는 접촉면을 넓히는 등 이탈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반대 당론으로 중지를 모으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본격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중진 의원들 역시 단일 대오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한 의원들이 있으면 또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당론에 부합하게끔 의견을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여당 이탈표가 최소 17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이동, 김웅 등 3명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인 점과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21대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입니다. 김웅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소신껏 투표하겠다고 연락 온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탈표가 10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단일 대우에 이상 기류는 없다는 판단이지만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을 하는 걸 두곤 상대 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당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여권은 일단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진 않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두 자릿수 안팎으로 나올 경우 여당 원내 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재표결이 예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최상병 순직 당시 생존대원 어머니의 당부도 담았습니다. 거부권 법안이 재표결을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이탈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선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거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는 격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분이 있는 여당 낙선, 낙천자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개별 접촉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전과 물민 여론전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탈표 총력전을 벌이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재로선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표 규모가 클수록 범야권 192석인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추진 동력이 강해지는 만큼 적진분열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상병 특검법 협상을 당부하되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요구가 높은 만큼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타협 없는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가 열릴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넉 달에 걸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도 마무리됐습니다. 1기 공수처부터 제기되었던 수사력 논란부터 또 당면해 있는 최상병 사건 수사 지휘까지 이렇게 산적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국민을 마음으로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잘 챙기겠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 처장 취임으로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넉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인 1기 공수처부터 이어져 온 수사력 부족 논란. 2기 공수처도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이 이끌게 되면서 비슷한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어지며 관심이 높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입니다. 오 처장은 특검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
최상병 사건 수사에서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는지가 2기 공수처 성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간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8월 아침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김 사령관이 외압을 행사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결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아직 중동 정세가 불투명하고 농식품 가격이 불안정해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당초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지만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데 힘입어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인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 가계소득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유지됐는지 관심사인데요.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오늘 오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조 개혁론과 보장성 강화, 국가재정 부담 등 다양한 이슈들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 신청 모두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 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폴란드에 첨단 물류 장비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고객사의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EU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인적 인프라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은 사실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의 알루미늄과 철강 소재를 사용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원재료를 재련 가공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됐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인도나 호주, 중국, 러시아 쪽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공정에 대한 배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축제를 떠하는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 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대1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인증서 구입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역량, 글로벌 역량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탄소 국경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른바 개통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운영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불거진 의혹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CCTV 등을 통한 직원 감시 의혹입니다. 강 씨는 2017년까지 신사동에서 보듬 컴퍼니라는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사무실에 설치된 9대의 CCTV 중에서 석 대가 직원들의 모니터를 비추는 용도, 즉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당시 직원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관리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텍스트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은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네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네, 앞서 강 씨의 아내는 CCTV로 직원들을 보면서 제대로 앉아서 일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가 공개되기도 했죠. 강형욱 씨의 동물 학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형욱 씨와 관련한 기사에 직원으로 일했다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견주가 입금을 늦게 하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본인이 몰래 사료를 주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벌레만도 못하다, 기어나가라와 같은 막말 논란과 개 목줄을 던지는 과격한 행동, 그리고 배변 봉투에 담긴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댓글까지 인성 논란도 함께 불거진 상황입니다. 제기된 의혹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만 알 수가 있겠죠. CCTV 감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 공방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한다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 처리 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느냐 작은 공간에 CCTV 영상물을 녹화했다면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충분히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 동료와 대화하지 말라는 그런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괴롭힘 행위자가 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그 친족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듬 컴퍼니는 갑작스러운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강형욱 씨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 씨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치사율 100%,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강원도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올해 초 경기, 또 경북에 이어서 넉 달 만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천원 농촌마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돼지 1,500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돼지 30여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인데 농장은 긴급 매몰 처분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철원 지역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 다른 농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돼지 사육 농가는 65곳, 모두 1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변 농장에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바이러스에 걸린 야생 멧돼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장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2차 검사를 진행해서 질병에 감염됐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데 아마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발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강원 지역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는 강원과 경기 지역을 벗어나 경북과 충청, 심지어 부산에서도 확인된 상황. 전국으로 퍼진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야생동물을 통해 농가에 침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타이완에서 전철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날 28명의 사상자를 낸 판박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용감한 시민들이 합심해 참사를 막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남성들이 뒤엉켜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명이 흉기를 빼앗자 다른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가세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흉기를 집어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한 중년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벽에 밀어붙였고 나머지 승객들이 몰려와 도왔습니다. 21일 오전 11시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의 전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도 10년 전 같은 날 판박이 사건의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5월 21일 타이페이 전철에서 21살 대학생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4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타이완 사회는 꼬박 10년 만에 되살아난 악몽에 괴로워하면서도 이번엔 시민들의 용기로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他们很勇敢，他们就是保护我们大家。我们5、6个年轻人都把他挺住，大家都在痛殴他。 하루 전 중국 본토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일엔 윈난성에 있는 병원에서 40대 괴한이 23명을 찌르고 달아나 불안한 주민들이 호신용 무기를 들고 하굣길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에서 달리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2살 어린이가 좌석 창문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아들을 뒷좌석에 태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내리마구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2살 어린이의 머리가 창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운전자는 2살 난 딸을 승용차 뒷좌석에 혼자 태웠습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두었던 창문을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닫았습니다. 조금 뒤 딸에게 말을 걸려고 뒤를 봤더니 딸의 머리가 창문에 끼어 있었습니다. 挟まっちゃったどうしようってちょっとうろたえてる感じでしたけどね。すぐ来てましたけどね。救急も。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아이를 뒷좌석 어린이 시트에 앉혔지만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가와현에서는 2살 남자아이가 뒷좌석 창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2016년에도 니가타현에서 2살 남자아이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닫힌 자동차 창문은 틈만 있으면 어른은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역부족입니다. 끼임 방지 장치도 모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全部の座席についてい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ので、やはり過信はしないでいただいて、パワーウィンドウ操作するときは
しっかりと声掛け、あとは確認をして 전문가들은 또 아이를 시트에 태운 뒤 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힐 경우 전동 창문 잠금 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모임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군기지에서 여군 병사들이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분 분량의 영상에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여군 병사 5명을 납치해 결박하고 신문한 뒤 총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들을 군용 트럭에 태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질 가족 모임은 이스라엘 정부에 하루빨리 인질들을 귀환시켜야 한다며 한시도 낭비하지 말고 즉시 인질 석방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인근 국경지대에서 대피를 유도하던 경찰 차량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이호쿠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전선 인근에 있는 보우찬스크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던 경찰 차량을 러시아군 무인기가 공격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차에 탄 경관 2명 중 1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부상했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아침 8시 반쯤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의 한 리넨 세탁업체에서 전직 직원이 권총으로 다른 직원들을 쐈다고 보도했는데요. 범행 직후 범인은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7개 경합주에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와 미시간을 제외한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다만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4곳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2~3%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담당팀이 이틀 연속으로 비행 조건과 시스템 성능 등을 평가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진행해야 할 작업이 남아있다며 다음 발사 기회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올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 탑재한 음성비서 알렉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10년 된 알렉사 음성비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 초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을 갑질로 처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5살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학부모 갑질과 학교의 은폐 의혹을 주장했고 경찰은 3년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우선 학부모 3명에 대해선 협박이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먼저 보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장기 결석한 학생의 부모가 출석과 관련해 문자를 200통 넘게 보낸 건 교칙에 대한 문의 수준이고 사망 전날 또 다른 부모가 학교에 불쑥 찾아와 아이 교우 관계 문제를 두고 따졌다는 내용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들을 전현직 교장과 교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추락사로 보고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간주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라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결정과는 다소 결이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유가족들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련 조사에서도
뭐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행위, 그다음에 학교 관련자들의 일부 직무 유기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전국 교사 노조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경찰에 낼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빌리프랩은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주고 있는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16개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기로 약속하는 프론티어 AI 안전서약에 합의했습니다. 구글, 오픈 AI, 네이버, 중국의 지프 AI 등이 참석한 이번 서약에는 기업들이 위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배포를 스스로 중단하고 기업 내 외부에 레드팀을 구성해 위협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상 간의 합의인 서울선언, 부속서인 서울의향서, 장관급 합의인 서울장관성명도 발표됐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